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도 역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도 1도 정도 낮은 5도로 또 강원 산간 지역은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0.9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 안개까지 짙게 껴있는데요. 하지만 또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계속해서 아침 기온은 낮을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원시 첫 번째 조직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상정된 뒤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충돌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측의 입장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의 중장년 재취업 성공 아카데미 참여자들 모집한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전통 수업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례안만 400여 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학교 유치 등의 요구안이 시군별로 혼재되면서 특례안의 확정을 위한 우선순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의 경우 반도체 공장 유치와 이와 연계된 원주 불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또 상수원 보호 규제 완화 특례, 수질 오염 총량제 규제 특례 등 시군별 핵심 산업의 추진을 위한 특례가 대거 담겼고, 또 원주와 춘천, 평창 등은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국제학교 유치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또 원주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첫 번째 연대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와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 포럼을 갖고 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에 대비해서 준비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민선 8기 원주시정이 내놓았던 조직 개편안 시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여야 간의 충돌이 있기도 했었고요. 제가 이틀 전에 민주당 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국민의힘이죠. 원주시의회 국민의힘의 조용기 원내대표 연결해서 또 의견 듣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용기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선 8기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안을 이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었었고, 본회의에 또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또 강하게 좀 반발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전반적으로 전개 과정, 이 국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전반적인 좀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월 18일 원주시에서는 9월 정례회에 앞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9월 6일 조례안은 시로부터 제출받았고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생정되었는데 소관 의원님들께서 우러섞인 의견을 많이 내셔서 결국 표결 끝에 부결된 안건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재상정하여 원안 의결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자칫 동료 의원님들 간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긴 했는데요. 또 굳이 따져보면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기구고 그 예비심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은 민주적인 제도가 있는 만큼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를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자 설계된 것인 만큼 절차적 차이는 정당성에는
크게 하자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절차적 하자는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이 상임위원회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또 표결 과정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냐 안 가냐 사실 이제 여태까지 그것을 다 결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매번 이러면은 굉장히 좀 서로 피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서로의 생각들이 있긴 하지만 이번 안은 서로의 생각이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집행부가 또 하고자 하는 또 방향으로 또 이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네.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율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방향을 고려하고 또 존중했다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조직 개편안 좀 제일 그 상징적인 것이 대중교통과 등 이제 교통 관련 부서와 문화부서가 함께 그래서 결국은 문화교통국인가요? 이 부분들이 제일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좀 업무 연계성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조직 개편안이 이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기존의 그 원주시 행정기구를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달리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원주시의 정원 배정 규정을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 모두가 그 과장님들이 그 행정하고 공업 복수직렬이거나 아니면 행정 당수직렬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네. 그 예하 팀장님들 역시 그 구조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교통을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문화로 인식해서 접근한다면 생활 양식으로 가치가 재인식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원주시가 어떤 국에 속하는 것이 그렇게 뭐 업무 연계성이 낮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시에서 처음에 문화국으로 제안했다가 저희하고 이제 간담회를 거친 후에 문화교통국으로 명칭을 조정해서 제안된 만큼 혼란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개정된 대로 뭐 조례한 대로 운영하는 것을 토대로 봤을 때 향후에 저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행정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을 들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면은 회기를 넘겨서 다음 회기에 이제 재논의해야 되는데 같은 회기에서 바로 또 본회의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급한 사안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였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뭐 민주당 의원님들 의견도 뭐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또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늦어지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예.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직 개편 지금 이달 중에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뭐 시의 정확한 일정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개정된 조례안이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공포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아마 원주시의 직제 개편이나 인사 관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이 이제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도 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여야 간에 또 상임위원회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만은 또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어떻게 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조율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예. 또 전체 의원이 다 찬성한 것이 아닌 만큼 좀 불안정한 의사결정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리고 여기 원주시 의원님들께서 또 적절한 대응과 그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도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예. 또 이게 뭐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서로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조정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조직 개편안 정도는 좀 여야 간에 함께 또 새로운 또 시정을 밀어준다. 좀 합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 조정도 좀 아직은 좀 여의치가 않다라는 또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표결도 중요합니다만은 여야 간의 논의를 거치고 또 합의를 거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 의정 활동 방향 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근데 사실 뭐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많은 걱정들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또 그런 걱정만큼 또 저희가
또 지역 주민분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또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또 걱정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 좀 잘 조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의회 국민의힘의 조용기 원내대표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일자리 지원센터에서요, 이 채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성공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는 빠르게 변하는 채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 중입니다. 취업 아카데미는 2017년부터 해마다 상하반기 2번에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이 취업 아카데미는 매번 조기 마감을 할 만큼 참여율과 성과가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활동을 올해부터 다시 진행하는데요. 3년 만에 다시 진행됩니다. 이번 17일까지 중장년 재취업 성공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취업 성공 아카데미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까? 네, 중장년들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구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평생 경력을 설계해보고 또 일에 대한 재성찰을 진행합니다. 지난 경력을 살려서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을 테마로 교육을 하는데요. 특히 요즘 취업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이 잘 발달했는데요. 상대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고용 동향을 알아보고 또 채용 서류를 작성하는 법, 채용 사이트 안내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또 스피치 전략과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1:1 면접까지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주 기업지원 일자리과 양유경 주무관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급변하는 채용 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역량을 키워서 취업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채용 시장을 이해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이해를 돕고 구직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으로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취업 활동에 도움받았다는 후기도 많았고 또한 4시간 교육 이수증을 활용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네,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로 채용 상황도 이제 변화하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구인 구직데이 행사도 예정돼 있죠. 네, 원주시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하는 해피데이 행사를 매월 진행하는데요. 중장년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또 취업에 관심 있는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행사에 참여해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회 때마다 구인이라는 유관 기관들이 참여해서 취업 이벤트를 함께 하는데요.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미취업자의 만남의 장인 셈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번 구인 중인 20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 시민들은 취업, 직업 관련 상담을 할 수 있고 현장 면접을 통한 취업 기회를 얻기도 하는데요. 다가오는 25일 해피데이 행사가 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3일 전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업체의 구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챙겨오면 취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효경 주무관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해피데이라고 하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 있습니다. 매 회 때마다 유관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기획 이벤트를 만들어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일자리 지원센터는 원주 시민의 원활한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매월 2회에 걸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해피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의 취업 관련 상담과 또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모든 연령대들이 다 취업에 정말 많은 또 비중을 두고 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 취업을 위한 지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희망 드림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이 버스를 타고 원주에 있는 우수한 기업체와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2차례 진행됐는데요. 유망 기업과 기관들에 대해 잘 몰랐던 청년들에게 기업 정보를 알리고 또 기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서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취업할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올해 3번째 희망 나눔버스가 운영되는데요. 기업 도시에 입주할 예정인 기업들과의 만남이 진행됩니다. 네, 이 취업 준비, 정보라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일자리 센터에서 좀 도움 받으셔서요. 좀 준비에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8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했던 지난 10일 또 임산부의 날이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또 임산부를 배려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이 법정 기념일인데요. 요즘 또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임산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하고 잘 또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요. 임산부들을 위한 전통문화를 통해서 태교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좀 이 교육 일정 그리고 교육 내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의 윤주태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통 문화를 통한 태교 수업. 이게 좀 어느 정도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군요. 한 달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교육 체험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에 프로그램은 임신 중 생기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통 문화를 통한 태교 수업을 개설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요. 전통 문화를 통한 태교 수업 좀 자세하게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10월 14일부터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11월 11일까지 5주간 진행됩니다. 5주간이요? 네. 몇 분 정도가 이 수업에 참여 가능한 겁니까? 총 인원은 10명인데 지금 현재 모집은 8명 진행된 상태고 8명으로 일단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직도 2명이 더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네, 맞아요. 그래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네. 나머지 2자리를 또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근데 임신도 이제 초기 중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몇 주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 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임산부뿐만 아니라 임신 가능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한테 열려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임산부만이 아니고 임신 가능 네. 여성까지요? 네. 임신 가능 여성이 아까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미리 스트레스를 좀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리 내 아이들에게 줄 것을 심전이나 뭐 자수를 통해서 예. 명상을 통해서 이제 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불임 여성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하. 근데 그런 여성들이 조금 이제 병원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명상 또는 이렇게 취미 활동 하시면서 이제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이런 프로그램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가임기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맞아요. 대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5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일정별로 이제 내용들이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뭐 다도 다시 시간도 갖는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전통 문화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정들로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5회차 중에서 첫 번째 이번 주는 10월 14일 2주차에는 강원도 명장 한복 강사님과 함께 베네쪼 거리를 통해서 침선의 기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네. 10월 21일 2주차에는 1주차에서 만든 베네쪼 거리에 자수 매듭 전문가와 함께 십장생의 일부를 자수를 통해 생명을 담아보는 시간이고요. 예. 그리고 10월 28일 3주차에는 한 땀 한 땀 발사계와 손싸개를 만들어보고 예. 11월 4일 4주차에는 우리 아이의 태명을 자수로 넣어보며 4주차를 진행하고 마지막 11월 11일 5주차에는 이제 라이브로 듣는 시조창과 그다음에 시조창의 한 구절을 한번 연습해보며 풍류를 즐기고 대금 연주를 들어보는 시간이고 또 다도 강사님과 함께 다도를 하면서 명상을 즐기고 임신 중에 또는 각종 뭐 생활 중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 이 베네쪼고리를 만들고 자수도 놓고 또 십장생으로요. 이게 손재주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예. 그렇게 생각했지만 선생님들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손재주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를 생각하는 이런 게 더 많이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자수라는 게 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쌓는다. 뭐 그런 또 취지도 분명히 또 있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업의 제목을 들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설렘. 이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면서 자수를 놓는다. 참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이 설레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좀 기대감도 많이 크실 것 같기도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알고선 이제 보시고선 연락 주시는 분들은 이제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시도하는 태교 프로그램이라서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릴 것 같다면서 이제 좋아해 주셨고 또 직장 임산부들이나 또는 저녁반, 주말반이나 저녁반을 조금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문의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자, 남은 자리 지금 관심 있는 분들 좀 연락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연락처가 어떻게 됩니까? 연락처는 원주고요. 네. 033-764-8286번입니다. 네, 764국에 8286번으로 좀 이 부분 또 상담하시면은 또 참여 가능하다는 걸로 저희가 이제 확인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산부 수업뿐만이 아니고 또 현재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옥 스테이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2차례 진행된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 수업입니까? 네. 한옥 스테이는 강원도 문화재인 원주 향교에서 진행을 하면서 예전에 기숙사로 사용하던 동재와 서재 그리고 교육원의 온돌이 있는데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스테이는 한국의 의식주라는 주제로 한국의 음식과 의복 그리고 한옥을 알아보면서 한국의 정치를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번에는 근데 아쉽게도 원주 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지금 모집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총 30명이 14가족이 신청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인 캐나다,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에서 신청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3살 아이부터 70세 노모까지 대한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경쟁이 아주
세군요. 이미 마감되었고요. 좀 향후에 이런 일정들 좀 미리미리 잘 챙겨서요.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의 윤주태 팀장이었고요. 자, 10월 12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이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